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네, 5월 11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이 있었죠. 네, 새 정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네, 겸해서 청와대도 개방이 되었습니다. 네, 권력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를 어, 빌어봅니다. 자, 어제 그 취임사에서 나온 반지성주의 이야기가 단연 화두입니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라는 이 구절을 윤석열 본인이 직접 취임사에 넣었다는 건데, 예, 이 의미가 상징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성주의. 우리 사회가 지난 꽤 오랜 시간입니다. 소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학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구소련의 붕괴 이후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소위 집단지성. 예. 이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 반지성주의라고 할 때는 이 집단지성에 대한 반성 또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집단지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개별 존재자들이 아니라 다수 개체들,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경쟁하고, 근데 경쟁 개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지성은 경쟁이 없었습니다. 네. 경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그걸 죄악시했죠. 네. 한국의 집단지성은 한국식 집단지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하자는 집단주의, 편의주의적 집단지성이었지 옳은 집단지성이 아니에요. 집단지성을 구성하는 게 뭡니까? 그 구성원들의 협력관계와 아울러서 각 구성원들의 자율성, 자발성, 창의성에 기초한 경쟁입니다. 선의의 경쟁입니다. 한국의 집단지성은 경쟁이 없는, 경쟁이라는 게 경쟁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분파주의로, 분열, 분파로, 네, 그렇게 찢어지는 그런 집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한국의 집단지성은 절름발이 반쪽 집단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안정한 개체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구성원들이 그 불완전한 개체들의 완전성을 지향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불완전한 그 개체들, 반쪽짜리 개체들끼리 서로 치대면서, 예, 아기맞춤, 짝맞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완전체를 구성하는 형태의 집단지성, 그런 개념은 있었죠.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 보완한다는 게 있었지만, 개별 부품들의 보다 정밀성, 고도화된 완결성, 이걸 추구하는 건 없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은 한국 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집단지성이었어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 폭발적 어떤 어, 그 지성 진화의 세계, 그게 집단지성이 추구하는 가치인데, 한국의 집단지성은 그게 아니고 떼거지 문화였어요. 떼거지 문화. 우리가 남이가. 예. 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레지스탕스적, 저항주의적 그런 집단지성이었죠. 어마어마한 권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어떤 지성 앞에 개별 존재들이 너무 나약해 보이니까,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중 저항적 그런 의미에서, 예, 지성이었지. 이게 좋은 개념으로 쓰이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게 집단지성이라는 그런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쓰여지지 않고 정치 공학적 개념으로 변모되어서 쓰여진 거죠. 예. 그 대표적인 단체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등장하는, 우리 소위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참여민주주의의 경향이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된 거죠. 변질이 된 거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의 사회 참여가 아니고 권력 게임의 정치 참여 형식을 빌었죠. 이게 이제 과거 학생운동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도 그런 계열이 있잖아요. 민주 계열이니 그런 계열들 있잖아요. 지금도 뭐 NL계, PD계 이렇게 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공학적인 개념으로, 조직 헤게모니 개념으로 이게 변질이 되면서 한국의 집단지성은 지성이 죽어버렸습니다. 엄밀하게. 개체의 완결성을 향한 자기 창발성과 어떤 의미에서 붙어 노력하는 치열함,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그 집단 속에 속하면 그 커넥션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거죠. 안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 방어벽을 치는 거죠. 바리케이트를 들이미는 거죠. 예. 그게 한국식 집단지성이었습니다. 반쪽알이 왜곡된 집단지성이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반지성으로 보인 거죠. 비지성인데 그죠? 예, 반지성적인 행태로 보여진 거죠. 예, 이 집단지성. 우리 한국식 떼거지 문화의 그 본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엄밀하게는 이 이제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순수 반지성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죠? 지성, 지식, 지성주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요즘 이야기는 인문학이죠. 교육, 철학, 문사철, 그죠? 예술, 과학 이런 건 모조리 쓸모가 없다. 그냥 소위 온정주의죠. 그냥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이런 어떤 다소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난 문재인 정부 특히 5년간의 행태들, 그 세력들의 행태들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끝판왕이 한동훈 청문회 때 보여준 개콘 같은 청문회잖아요. 이제 국회 청문회가 개콘장이 돼버리는 개그맨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지어는 개그 콘서트에 그 개그 한 꼭지를 따려고 대본을 그런 식의 대본을 내면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채택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국회에 앉아가지고 의정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모 씨를 이모로, 네. 그다음에 법인명을 사람 이름으로 명색이 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그 표기조차 그거 하나 인식 못해. 그 자료를 제대로 안 본 거지. 자료를 제대로 안 본 거지. 야, 우리가 떼거지로 법사위를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떼거지로 덤비면 저거 하나 정도야 뭐. 그러니까 대충 보좌관들 준비해준 자료 갖고 간 거죠. 그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술주정하듯이 하는 행태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역겨울 정도였죠. 네. 특권, 국회의원 특권 전부 다 박탈해야 됩니다, 이거. 자, 또 더 나가서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아예 그런데 무대에 서지 못하게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소위 말해서 인류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지성이라는 거에 그 가치를 마구잡이로 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함부로 그럽지만 함부로를 입에 올리는 그자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에? 진짜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국회의 권위를 함부로 유린하는 지는 무소속이니까 내가 뭐 가짜로 탈당했나 왜 위장 탈당이냐 이렇게 뻔뻔하게 따지고 있는 네. 그 철면피 후한무치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분노, 참 딱한 걸 넘어서 분노스러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를 일으켰나 봐요. 그렇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자유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했죠.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자유를 학습하지 못했고 이 자유를 충분하게 체화하고 학습하는 걸 통해서 자율이라는 게 길러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고 추구하는 거 이거를 자유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알아봤어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책임이 들어오면 그건 자꾸 남 탓했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5년간 봤죠. 전부 남 탓이죠. 전부 남 탓입니다. 잘된 거는 어쨌든 간에 양채처럼 탁 가로채가지고 전부 내가 잘한 거예요. 내 덕이고. 잘못된 거는 전부 남 탓이고. 그런 거죠. 이 한국 사회의 삐뚤어진 지성. 예. 이걸 반지성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에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 한국 사회는 책임 안 지려고 뺀질뺀질 그 검수완박이 마지막
결정체로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네. 검수완박, 저 입으로 검수완박이라고 그렇게 구호처럼 부르짖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 그래놓고 이제 검수완박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그 말을 못 쓰게 하죠. 이런 적반하장식, 네, 아나무인식. 도대체 저들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지. 저들 마음대로 마구잡이를 해도 되는 걸 보이는 거죠. 이런 깽판, 예, 행패들, 행패 부리는 난동들, 예, 이거는 국법 질서, 국헌을 유린하고 문란케 한 내란 선동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란범들이죠. 내란범들이죠. 예. 이게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국제 외교 관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도 예, 이런 가치가 제대로 좀 우리 사회에 안착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 현장에 예를 들면 예, 거기에도 잡음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노사 갈등.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친노동 정책을 했다면 자 이제는 다소 친기업 정책으로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 지금 기업이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업하는 건 일단 정과자 등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정과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예비 등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대재해법 만들어 놓고 지금 적용 계속 차일피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저앉으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업들이나 큰 공기업들이잖아요. 지금 중대재해법에 걸릴 만한 기업들이 다 그렇죠. 아무도 거기에 지금 처벌 안 받고 있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안전법 등등 한번 보십시오.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은 챙겨야 되겠지만 예, 너무 과도해요. 지금 시위, 집회 시위 한번 보십시오. 법원에서 명령한 허가해준 조건조차도 지키지 않잖아요. 저 마음대로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없어요. 이 정치권들이 계속 눈치 보면서 야바위 짓을 하니까 이놈들이 기가 살아가 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 봐야 우리가 뭐 힘으로 밀어붙이면 땡깡 부리면 떼쓰면 어떻게 할 거냐. 없던 게 된다. 이런 인식이 있죠. 이걸 엄정하게 처벌해야죠. 공권력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공권력 기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게 너무 등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선까지 후보로 등록했던 놈들이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자체 그 선거 후보 등록하고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선출직에 나가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갔다는 거는 성공 당선됐든 떨어졌든 간에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 나온 놈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대학 졸업한 놈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겠다고 웃기는 거하고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 정상적으로 사회의 신진대사가 되겠어요? 지 아니고는 정치할 놈이 그렇게 없나요?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거의 뭐 범죄 혐의자로 거의 확정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놈이 지 방탄, 지 몸보신 하려고 지금 안전빵 지었고 골라가지고 지금 거기로 지금 또 출마하겠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죠, 이거는. 그 짓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죠. 뭐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그걸 보여줘야죠. 그렇죠? 이런 우리 사회의 자유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내재화시키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실패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권력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그리고 이전에 억압됐던 기본권적 요소를 좀 더 자유롭게 향유하는 그런 정도의 형식적 민주화는 됐을지 모르지만 민주화 세력조차도 전혀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반지성적 행태, 깽판주의, 떼거지 문화, 우우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마치 조폭들 몰려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듯이 마구잡이 무법천지로 행태하는 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겹단하겠죠. 이런 무법천지도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집단지성이요.
지성이 없는 집단, 패거리 문화죠. 떼거지 문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반문명사적 행태. 이걸 이제 척결해야 되겠죠. 예, 그런 세력들을 통칭해서 제가 불량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예. 일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부정하는 이 어떤 사회 질서 체계를 부정하는 그건 불순 세력이죠. 예. 불순을 포함한 아주 극소수의 불순을 포함한 불량 세력들 이거를 순화 또는 척결하는 작업을 우리가 과감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도 자율에 따르는 자유의 향유에 따르는 책임 의식을 더 한층 반듯하게 다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오늘 신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협치 소통 이야기합니다. 예, 이 소위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기존의 메이저 언론들 이제 우리 사회에 어쨌든 간에 자꾸 여론을 형성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면이 있죠. 이 메이저 언론들의 이 언어 구사력, 어휘 선택 좀 우리가 골라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협치 소통이요? 지금 협치 소통 됩니까, 여러분? 될 만한 대상인가요? 그렇게 개그 콘서트 같은 청문회를 보면서 지금 새 정부 구성을 협조를 해줘야 될 판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내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꼴을 보면서 무슨 협치 소통? 그거는 곧바로 걔들 하자는 거 다 들어주라는 거잖아요. 운운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지금 그런 협치 소통하라는 건가? 이 언론들의 이 어휘 선택 이거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 협치 소통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단호하게 해야 할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자꾸 때를 써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그거 다 들어주면서 훈육이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훈육이 됩니까? 따끔하게 할 때는 따끔하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협치 소통이요? 지금 그런 것도 반지성이라는 거예요. 예? 떼쓰고 깽판 지기면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좀 어쨌든 뭘 하기 위해서라도 잘 다독여서 떡국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달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협치 소통. 분명히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언론에서 각별히 좀 어휘 선별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어제 또 다른 개념들 여러분 들어보죠. 나라를 재건하는 심정으로 재건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예. 지금 곳간 텅텅 비었죠. 예. 국방 제대로 되어 있는 꼴이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국방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예, 국방 떠나서 치안 포함해서 안보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외교 포함해서요?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친구가 있나요? 어제 보니까 세계 시민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될 자격이 있나요? 글로벌 선도국가라고 이야기하던데 무슨 선도국가를 만들어놨냐? 깽판 치기는 선도국가를 만들 세계에 손가락질 받는 선도를 만들어놨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더 잘 아시죠? 자, 재건입니다. 진짜 재건입니다. 어떤 재건입니까? 우리의 인문의 재건입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재건해야 돼요. 네, 이거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의식, 건강한 행동 양식을 모조리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프레임이라고 소위 말해서 형성하고 낙인 찍기 하고 이렇게 해요. 네. 소위 SNS상의 악플 문화처럼 그렇게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 쪼는 그런 문화에 단호하게 맞서는 또 그런 문화를 단호히 분쇄하는 그런 어떤 재건이 필요합니다. 인문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사람답지 않은 인간구실을 못하는 인간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완전히 사회에서 절멸시키는 소위 말해서 초전박사라는 발본색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당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대범해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뭘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사를 겪어보지만 그렇잖아요.
당장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예? 바로 지름길을 못 가면 우회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막힐 때 내비게이션 써보셨죠? 운전해 보셨죠? 길이 막혀서 외통수 길일 때는 방법이 없지만 세상은 넓고 경우는 많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내 시야에 사람이 안 보여서 그렇지 찬찬히 시간을 갖고 찾으면 지혜가 생기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선에 쉽게 편하게 당장 목전에 있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자기 사심 욕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선의 의지, 공공선의 바탕이 훼손되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악이 자꾸 세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치 그게 통용되는 것처럼 유포를 시키죠. 여기에 무슨 인간 꼴이 되고 인간 세상 꼴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반지성주의 이제는 척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집단지성이니 뭐니 하면서 우우 몰려다니면서 떼거지 찌는 이 문화요. 이거 반드시 한국 사회에서 척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만 하더라도 금슬이 좋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내 남편 편들고 내 여자 편들면 그게 동네에서도 우리가 사는 생활세계에서도 지탄받잖아요. 똑같은 놈들이라고. 예.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저질 문화 이거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협치고 이게 무슨 소통인가요? 예? SNS 소통하고 이래가지고 야 우리 언제 모이자 언제 뭔지 하자 이렇게 모의하고 하는 중상모략 문화 이게 소통인가요? 그런 소통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히 바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자들도 치열하게 그렇게 자기를 반듯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각자의 생활 세계에서 인간관계에서부터 생활 세계에서 그런 부분을 흐리게 하는 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회색지대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어둡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반문명사적 행태를 깔아가는 그런 세력들 개인들에 대해서 개체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좀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재건입니다. 이제 우리의 화두는 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사적으로도 빅스텝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늘 그런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그냥 내려앉고 있죠. 그렇죠? 금리는 사정없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이제 통화를 긴축시키나 돈을 걷어들이나 이거 그냥 풀어놔두면 인플레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재건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뭘 재건해야 될까요? 사고방식 뜯어고쳐야 된다. 지금까지 흥청망청 없으면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라도 남이 주머니 털어가지고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하든 이게 문재인 정부 5년의 행태잖아요, 여러분. 김지아 시인 그저께 눈 감은 김지아 시인이 뭐라 그러니까 그 조금 원래 성격이 좀 괄괄합니다만 거친 말 토해내잖아요. 이 뭐 같은 새끼들 내가 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얼마나 처먹은지를 다 아는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산 집행된 항목들요. 특히 많은 돈이 집행된 항목들은 반드시 다시 뜯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온갖 정책 명분을 들이댔지만 일자리 뭐 무슨 탈원전 에너지 정책 뭐 온갖 정책 명분을 들이댔지만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해요. 부동산 정책 등등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자 문제가 있으면 그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나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첫 권력형 부패 비리의 냄새가 났던 게 우리들 병원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병원, 버닝썬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버닝썬 가상화폐 쪽하고도 연결되고 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마약 이러면서
그런 걸로 퇴폐 풍속으로만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만, 예.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 행정관 있죠. 예. 버닝썬 우리들 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예. 이거 이제 재수사하겠다는 건데, 자, 경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 잘하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고 지금 분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제대로 좀 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우리의 소위 자유 영역을 훼손시키는 반지성적 행태의 일환입니다. 부패 비리. 예, 일단 이게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기만 피우고 냄새만 피우고 마는지 제대로 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우리들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들의 새로운 숙제, 새삼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생겨가 봐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 이게 조화를 이루는 자유의 향유. 기성이 사라지고 없는 떼거지 문화를 청산하는 아름다운 협력 관계, 우뚝한 소통 관계를 다시 건립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성장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지켜지는 평화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평화예요? 굴종이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왕치산 중국 와서 뭐 전달했는데 서로가 편한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와서 보자는 거잖아요. 지가 급하면 지가 와야지. 이거 뭐 조공하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행태들. 절대 이런 데 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가 답답 와야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혼밥 해가면서 기자들 그 가서 객지에서 그렇게 구타당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비굴한 외교를 해가면서 받아낸 게 시진핑이가 오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그거 약속이라도 지켜야지. 지금 또 오라간다고 좀 더 간다고요? 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얄팍한 얕은 수에 소위 뗀 놈들 그 얕은 잔머리에 또 이렇게 외교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어제 그 기사들이 잠깐 있었죠. 예. 이게 지속 가능한 평화의 액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뭐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SLBM 쏘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네. 또뭐 핵 실험한다고 해요. 네. 그거 달래기 위해서 되지 않죠. 되지 않는다는 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또 독자 핵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즉에부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능력, 잠재력까지도 다 해체하는 작업이 탈원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탈원전의 실체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네. 우리 사회의 산업 경쟁력, 있죠. 에너지 안보라고 할 정도의 이 산업 경쟁력이 있잖아요. 원자력 산업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와해시키는 거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군사 안보 국방에 관계되는 그 모든 잠재력을 다 완전 무장 해제하는 게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에서 에너지 정책 되나요, 여러분? 한전 지금 적자가 얼마인지 여러분 보시나요? 이거 어디로 갈까요? 전기요금 올려야죠. 결국은 다시 부메랑으로 우리 국민들 뒤통수를 칩니다. 더 큰 사단이 터지기 전에 지금에서라도 좀 뭐 한전 적자 쌓이고 전기요금 좀 더 부담하고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탈원전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원전 수출하겠다고 그런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꼴 보셨죠? 예, 이거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처벌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요. 그렇죠?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죠. 그거 이상 자유인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어떤 자유인인지 한번 봐야죠. 예.
이제 저질 코미디 같은 예, 폭력 집단 같은 그런 지성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빠른 성장 이야기 하는데 노동개혁, 연금개혁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자꾸 이 짐을 지워놓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부채잖아요, 부채. 가계부채, 국가부채 이런 공공부채라는 짐을 올려놓고 연금개혁 안 하고 공공부채가 계속 늘어나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늘려놓은 공무원 숫자 등등 해가지고 연기금 재정보충금 해도 17조잖아요. 이렇게 짐을 지어놓고는 안 되는데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야 된다. 네, 해야 되고 그다음 노동개혁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기업은 어쨌든 기업 행태가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점점점 규제를 더 강화해 놓는 건데 규제를 풀어야 될 판에 강화해 놓은 건데 기업하기도 어렵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노조 천국이잖아요. 노조 천국이잖아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노조 하던 놈들도 나와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든 기업을 하면은 난리를 치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노동개혁 해야 됩니다. 예. 국법 질서 엄정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국법 질서라는 소리를 쓰면 검찰 냄새가 날까 봐서 반지성주의라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 한국 사회의 선거 정의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조금씩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그 기사를 띄우는 것 같아요. 올드미디어가 그동안에 자기 사회적 영향력을 조금씩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특파원, 도쿄 특파원이죠. 최은경 도쿄 특파원이 쓴 오피니언 칼럼이 있습니다. 특파원 칼럼, 특파원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름 쓰는 투표를 고집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선거 상황을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보게 되면 프랑스 투표함 이야기, 투명 투표함 이야기 나왔죠. 투표함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인 수가 바로 집계되는 여기처럼 QR코드니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는 투명 투표함에 딱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사전 투표 필요 없습니다. 당일 투표 이틀 하면 되잖아요. 꼭 사전 투표 필요하면. 하루에 그날 투표를 못하면 대체일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공휴일 대체 공휴일 하잖아요. 투표 이틀 하면 되죠. 첫날 투표한 거 바로 개표하고 둘째 날 투표한 거 개표하고 이걸 다시 옮겨서 뭐 이렇게 보관했다가 개표소 끄집어내고 이런 작업 하지 말고요. 첫날 투표한 거 당일 바로 까고 다음날 투표하고 까고 그거 뭐 당일 투표 형식을 이틀 하든 3일 하든 그걸 하자는 거죠. 뭐 하루만 더 하면 되겠죠. 그걸 뭐 3일씩 하나요? 그런다고 투표율이 얼마나 제고되나요? 오히려 이게 위험 요소가 더 많아지죠. 선거 부정이 개입할 요소가 더 많아진다. 관리가 어려운 게 더 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비효율, 그 문제거리 청사하고 당일 투표 중심으로 하고 투표하면 투명하게 좋은 거 선진적인 거 다 가져오면서 왜 그런 거는 선진적인 거 안 가져오냐고. 이상한 거 은밀하게 원격 조정이 리모컨 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그 장비 그 시스템을 왜 자꾸 고집하냐는 거죠. 사전투표제니 뭐니 이래가지고 또 맨날 며칠 보관해뒀다가 개표소 끄집어내오고 CCTV도 안 달리고 등등 이런 의심을 받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글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후보자 이름 못 쓰는 사람 정도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아마 거의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죠. 100%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날에 글자를 모를 때는 1번, 2번, 뭐 막대기 하나, 막대기 두 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소도 그려놓고 당나귀도 그려놓고 이렇게 했죠. 그거는 문명이 있던 시절이고. 지금은 쓴단 말이에요, 누구나. 우리 어디 가도 카드 전표 하나 써도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전자서명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사도 카드 주면은 그 사인 안 해도 되는 단가를 넘어서면 사인해야 될 때는 사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투표할 때는 기명 투표를 못 하냐는 거죠. 일본은 지금까지도 후보 이름, 내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씁니다. 필적 감정하면 이거는 이제 가짜인지 진짜니까 바로 나오죠. 뭐 투표관리관 도장이 어떻다, 뭐 투표지가 어떻다 이렇게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투표지도 간단하잖아요. 후보자를 딱 써놓고 자기가 가서 딱 하게 종이도 이렇게 몇십 센치씩 이렇게 줄줄이 두루마리처럼 늘릴 필요가 없지. 그렇죠? 위에 있는 1번, 2번만 자꾸 골라찍게 하지 말고 10번, 20번, 뭐 50번이 되든 간에 벽보처럼 붙여놓고 내 좋아하는 사람 들어가서 이름 딱 쓰게 칸 하나만 주면 되잖아요. 자, 이게 어쨌든 간에 그건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하자는 거죠. 예, 이게 이름하여서 5씩 자기가 직접 쓰는 투표. 일본 이거 이제 특파원 리포트가 나와요. 예, 복거일 선생의 그 인터뷰가 월간조선 5월호에서 인터뷰가 제대로 다뤄졌죠. 부정선거 문제 다뤄졌습니다. 4.15 총선 관련해서. TV조선에서 또 선거 3구 때 소쿠리 투표 그 관련해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조선 미디어 그룹 쪽에서 그런 움직임 보여요. 오늘자를 보게 되면 오피니언 칼럼에 특파원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름 쓰는 투표 고집하는 일본 해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 여기에 이제 유무효 기준만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자기가 보질 않고 렬로 썼다. 안 그러면 성렬 썼다.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오차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이거는 좀 유효표로 한다. 근데 뭐 윤석열이를 김석열로 썼다. 이거는 무효다. 뭐 그런 기준을 정해주면 이름을 쓰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투표용지가 간명하죠. 한 장, 종이도 애끼고, 그러고 이게 차별화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 소위 말해서 의석 있는 정당부터 기호순을 배정하니까 1번, 2번 중심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뭐 저 뒤에 무소속, 그다음 뭐 신생 정당들 이런 쪽은 아예 뭐 쳐다도 안 보잖아요. 투표지. 방송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율 5%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도 안 되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투표만큼은 이것도 평등권 침해죠. 신생 정당이 무슨 죄냐요? 의석 없는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을 해가지고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생 정당이 생기는데 그거를 저 밑에 투표 뭐 기호 10몇 번, 뭐 20몇 번 이러면 누가 쳐다는 보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경한 정당 이름에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쓰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유권자들의 관심도 더 많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쓸지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투표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 투표의 문제점을 조금씩 이제 각인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자, 우리 선거 정의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떼거지, 국회가 지금 저렇게 떼거지로 가는 게 가짜들의 향연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잖아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매우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수 곳 재검표에서 드러나는 게 재검표 한 때마다가 더 가관이니까. 더 가관이니까, 여러분. 자, 나머지 120개 다 까면, 비례투표까지 까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지금 얘들이 오금이 저려서 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년 걸잖아요. 이러다가 임기 끝날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선거 수사도 못한다. 뭐 검수완박 뭐 이런데 이거 이제 원위치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 초기 2년 내에 이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정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봐야죠.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불행하게도 저 세력들이 다시 집권한다면 영원히 날쌔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예, 다른 어떤 대형 비리, 부패 사건들이 많죠. 네, 많죠.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온통 그 짓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뭐 정책부터 해서 각종 예산 집행들
이 감사원 등등등 나서서 전부 다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반드시 이 선거 정의를 바로잡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제도, 이거 바로잡는 특검, 또 특별협의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 마침 조선일보 쪽에 그런 특검 루보가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시사는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보다 더한 저질 코미디 이제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네, 국회를 조기 해산하고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는 뭐 다른 문제로 또 정치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예, 선거 부정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선거 정의를 실현하는 작업부터 바로 하자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반지성이라는 것은 사법부에도 너무 강구하게 들어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등등요. 곳곳에 알박기 되어가지고 뭐 하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검찰, 경찰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사 이렇게 연막만 피울 수도 있습니다. 예, 하는 것처럼 하고는 안 하고 유야무야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예, 예,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좀 방향이 잘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 선거 정의를 바로잡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숙제가 산적하지만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예대로 지금 쟤들 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다수가 정당한 다수인지를 심판하자는 거죠. 진짜 정당한 다수면 뭐 어쨌든 간에 달래서라도 협치를 해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예? 차선책에 협치라도 해야 되는데 저게 부당한 다수라는 게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잖아요. 선거 부정 수사하자는 거죠. 상설 특검을 통해서. 대법원이 감당을 못해. 이 수사해야 될 게 수사가 덜 된 상태에서 선거 재판 형태로만 딸랑와 있으니까 대법원 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사회적 파장 문제도 있고. 이 다수가 진짜 다수인지를 다수의 정당성 문제부터 들여다보자는 거죠. 상설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되고 등등 국회 해산, 국민투표 등등등 정치적 사망선거죠. 이런 절차를 구체화해 나간다면 과감하게 쫄지 말고요. 눈치 보지 말고요. 어차피 총리 인준 안 되고 내가 구성도 안 되잖아요. 쟤들 협치할 생각이 없는 놈들이 깡패 집단처럼 마구잡이로 행동하는데 단호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일방통행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하는. 네, 이런 국회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걸 통해서 빨리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침 특보가 보여서 마지막 첨언을 좀 더 보탰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